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내용이 굉장히 쌤이 말을 빠르게 했는데 이번 시간에도 좀 말이 빨라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은 통치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외교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통치체제의 정비와 대외관계를 통해 탐구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성취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통치체제를 정비돼 있고 외교는 이 4대 교린이라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한번 쌤이랑 수업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으니까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업 시작할게요. 네, 기본적으로 일단 중앙과 지방, 군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앙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특징으로는 유교를 바탕으로 경국대전에 따라서 운영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쌤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중앙정치 제도는 바로 이 의정부, 육조, 그리고 3, 4, 요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의정부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3명이 있어요. 3명이서 있고요. 3명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육조는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이들이 행정 실무를 담당을 하지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때 의정부를 중심으로 얘기한다. 그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룬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을 의정부 서사제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를 세종이 이거 의정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다. 반대로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권한이 커지면 왕권이 커지게 되고, 이것을 우리는 육조 직계제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태종과 세조가 이렇게 이어갔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써줄게요. 요거를 의정부 서사제라고 이야기를 한다. 아이고 미안해요. 네, 의정부 서사제라고 이야기를 한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왕권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제 의군부나 승정원 같은 것들이 있고요. 권력을 독점하는 걸 견제하기 위해서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것들을 우린 3, 4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의 특징은 요거의 특징은 고려 때의 3, 4랑은 다르다. 그때는 3, 4라고 안 하고 3, 4라고 이야기를 했죠. 고려시대 3, 4는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춘추관, 성균관, 한성부. 성균관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 때부터도 있었죠. 누구? 그렇죠. 공민왕 때 있었다는 거, 그런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표로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정부, 그 다음에 육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의정부를 중심으로 하면 의정부 서사제, 반대로 육조를 중심으로 하면 육조 직계제라고 얘기했고, 2조부터 공조까지 보시면 2조가 이제 인사기구, 호조가 세금, 그 다음에 예조가 이제 각종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병조는 이제 국방부, 형조는 지금 사법부 같은 걸로 얘기하면 되겠고요. 공조는 이제 생산과 관련된 것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러면서 요 세 가지도 중요하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춘추관이 역사를 기록을 하는데요. 역사를 기록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실록, 조선왕조 실록이 된다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이제 지방행정은 어떻게 했는가, 지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지방은 8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안도, 함경도, 강원도, 황해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각 도에는 부, 목, 군, 현을 설치하는데,
수령은 대부분의 군현에 파견이 됩니다. 고려 때랑은 다르죠. 고려 때는 주현과 속현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수령이 대부분 군현에 파견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수령 아래는 향리가 있고 향리는 그 육조처럼 육방으로 나뉘어서 수령을 보좌하고 행정실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방행정제도의 특별한 점이라고 하면은 유향소라는 것을 들 수 있겠는데요. 유향소는 향초 내에서 자치기구로서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고 백성을 교화시키고 하는 역할을 한다. 유교 질서를 보급하는 역할로서의 유향소가 존재했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이제 군사, 교통, 통신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가는 대상으로서는 16세 이상부터 60세 이하의 모든 양인 남성, 즉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에 살았더라면 16세 이상이니까 갈 수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군사조직은 중앙군은 5위, 지방군에는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가 파견이 되어서 지방군을 다스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교통통신제도로서는 연락할 수 있는 봉수제 같은 경우 봉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원화성에도 선생님 며칠 전에 가봤더니 봉화를 할 수 있는 봉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역참제도 있고요. 역참제 같은 경우에는 통신과 물자 수송의 기능을 갖고 있는 역참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하면 여기는 연락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게 봉수제, 그 다음에 역참은 이제 이동과 관련된 겁니다. 이동과 관련된 게 역참제였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살펴볼 게 바로 이 관리 등용 제도입니다. 과거제를 이야기를 해야겠죠. 양반 관리를 선발하는데 과거는 문과, 묵과, 잡과가 있었다. 자, 문과, 묵과, 잡과가 있는데 3년마다 시행한다. 문과는 문관을 뽑고요, 무관은 무관을 뽑고요, 잡과는 각종 기술관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통역하는 거, 의사 등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고려와 다른 점은 승과가 없고요, 묵과가 있다는 점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천거랑 음서 있지만 승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음서를 많이 사용하진 않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넘어갈게요. 교육제도는 어떻게 되느냐? 교육제도 같은 경우에는 서당을 중심으로 시작을 하고요. 하늘천 따지 배우고요. 한양에는 사부학당, 지방에 향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고 교육기관으로서 성균관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잡과에 해당하는 기술교육 같은 경우에는 해당 관청에서 직접 담당을 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이제 외교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외교 정책, 외교입니다. 자, 조선의 외교 관계 원칙은 크게 4대 교린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큰 나라는 섬기고 이웃 나라는 화평하게 지내는 정책. 그래서 4대 외교를 한 나라는 대표적으로 명나라가 있습니다.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화도 회군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명이 천령 이북당을 달라고 해요. 그러면서 요동 정벌을 추진을 하죠. 그때 대립을 했다가 태종 이후 친선 관계를 유지하는데 실리적 외교 정책을 펼쳤다. 그렇기 때문에 왕권을 안정시키고 조공을 통해서 문화적,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다. 즉 조선은 명나라한테 금, 은, 인삼을 바치는데 각종 문물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에서 명과의 4대 외교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반대로 이제 교린 정책, 4대는 얘기했고 명나라의 4대는 얘기했고, 교린 정책은 무엇이냐? 평화 시기에는 교육을 허락하지만 침입하면은 군사를 동원해서 토벌을 한다, 때려버린다 이겁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여진과의 외교인데요. 강경책, 침입했을 때는 사군과 육진을 설치를 합니다. 여기 사군과 육진 있죠. 이러면서 그 조선의 영토를 확정짓는 역할을 합니다. 요게 누구 때 그랬느냐? 요거 여러분들 잘 메모해도 돼요.
세종 때, 요것도 세종 때 있었던 일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이제 회유책 같은 경우에는 국경지대 무역소를 설치해서 여진인들과 무역을 하기도 하고요. 조선에 들어오는 여진 사람들을 위해서 토지와 관직을 내려주기도 했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일본과는 어떻게 외교했는가? 일본도 교린 정책입니다. 강경책, 왜구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세종 때, 이것도 세종 때죠. 이종무가 스시마 섬을 직접 토벌을 한다. 여기 대마도 토벌 여기 있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회유책으로서는 얘네들 그래도 왔다 갔다 무역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여기 부산포, 제포, 연포 여기 부산 지역에 있는 세 개의 포구, 3포를 열어주면서 무역을 할 수 있게 하더라. 이렇게 강경책과 회유책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남아시아 류큐, 시암, 자와 이런 나라들과도 교역을 했었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것들 했는지 정리를 해보면, 자, 중앙에서는 어떤 게 있었죠? 중앙 기억해야 되는 거, 의정부, 그 다음에 6조, 그 다음에 3, 4 등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해야 된다 그랬고, 그 중에서도 의정부와 6조의 관계, 누가 위고 누가 아래냐에 따라서 왕권이 강해지기도 하고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루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반대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뭘 중심으로? 팔도를 중심으로, 그리고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을 하고요. 그리고 유향소라는 자치기구가 있더라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군사, 교통, 통신, 그 다음에 과거, 그 다음에 교육 이런 것들을 싸잡아서 이야기를 한다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과거 같은 경우에는 묵과 잡과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교육 같은 경우에는 서당, 그 다음에 뭐 사부학당, 향교, 그 다음에 성균관으로 이어지더라까지 보면 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외교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원칙이 뭐라 그랬죠? 기본적인 원칙은 그렇죠. 4대 교린의 원칙이었다. 그래서 4대를 했던 거는 교린을 했던 거는 여진, 그 다음에 외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강경책과 회유책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굉장히 정리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뭐 사람이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인물들이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이야기 나눌 것들이 많았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고생 많았습니다.